TTN 117 블링컨 방중 의미 인적 교류 확대될지는 미지수 냉전 시대에 완충 역할 할 제도 마련을 THE-DIPLOMAT 2023년 6월 27일 샤논 TH 셔넌 T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 블링컨은 취임 2년이 훨씬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천안문 사태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링컨의 방문은 정기적인 외교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신호를 제공했다. 그러나 외교적 방문이 중미의 궤적을 바꾸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서면 Q&A에서 더 디플로맷의 셔넌 T는 유레이저 그룹의 글로벌 매크로-지오팔러틱스 프랙터스의 선임 분석가인 알리 와인에게 중국-미국의 미래 전망에 대해 물었다. 미국의 강대국 기회 전략적 경쟁의 도전을 충족하기 위한 미국 외교 정책 활성화의 저자이기도 한 와인은 미국과 중국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보호 난간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존할 운명입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블링컨의 첫 번째 중국 여행이었고 도중에서 몇 가지 주요 충돌이 발생한 후에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문 자체가 성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 방문이 중미 문제의 고질적인 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링컨의 여행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었나요? A. 블링컨 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최고 외교관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중 관계의 근본적이고 치열한 경쟁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지만 양국이 고위급 대화의 빈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략적 불신 속에서 외교는 중요한 실증적 목적을 수행합니다. 주어진 교환이 약간의 진전만 가져오더라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지속되며 방식을 제한하는 경쟁자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 등이 연말까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대통령의 회담에 이은 외교적 휴식이 미중 관계 악화를 저지할 수는 있지만 그 궤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발전으로 인해 각 유해가 시작될 때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미국과 중국 관리들 사이의 모든 후속 상호작용에 대해 일련의 굳건하고 상호 강화적인 판단이 어렴풋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더 격렬하게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결론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블링컨의 여행은 즉각적인 리드업과 여파로 양쪽에서 계속되는 수사적 저격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하면서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이 달성한 균형과 유사합니다. A. 미국과 중국은 한동안 그런 국면에 있었지만 점점 더 개방적으로 서로를 비판했고 관계를 안정시킬 대화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중국이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 최고 외교관과 회담한 내용에 따르면 왕이는 미국이 소위 중국 위협을 부추기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며 중국의 과학 및 과학기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큐. 바이든 행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과 미국이 그들의 관계에 의미 있는 가드레일을 놓을 전망은 무엇입니까? 일부 분석가들은 특히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견제하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합의와 암묵적 규범을 고려할 때 냉전이 실제로 유용한 모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A. 냉전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과 쿠바 미사일 위기 사이였습니다. 당시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서로의 위험선을 식별하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핵전쟁 직전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경쟁을 안정시키기 위해 축소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2020년 8월 로페어엘 기사에서 커트 캠벨과 내가 논의한 이유로 비슷한 구조를 구축할 수 없었고 군 간 대화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다른 현상이 가드레일 설치에 반대합니다. 첫째,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여전히 상당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를 관계의 불완전한 안정의 원천이 아니라 잠재적인 취약성의 원인으로 점점 더 많이 인식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인적 교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학년도에 중국에서 공부하는 미국인은 약 350명으로 10년 전 거의 15여 명에서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자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작아 미국인들이 그곳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제한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2023년 4월 미국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직항 상업 항공편은 2019년 4월보다 94% 더 적었습니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회담에 대해 양측은 학생, 학자, 기업 간의 인적 교류 강화를 환영했다고 고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국방부 관리들은 미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PLA 병력이 공중이나 바다에서 근접해 있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 또는 복원하기를 희망합니다. 안보 위기가 없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그들이 공존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보호 난간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각각 한 쌍의 불편한 가능성을 내면화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른 쪽이 견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둘째, 따라서 그들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명확한 승자를 낳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큐. 블링컨의 중국 방문은 로이드 오스턴 미 국방장관과 리 S 중국 국방장관이 생그리-라 다이얼로그에 참석하는 동안 회담 주선을 중국이 거부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군 간 접촉 없이 양측 관계가 어디까지 안정될 수 있을까요? A. 그들은 아주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서로가 믿는다면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군사 자산 간 아차 사고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더욱 혼잡해짐에 따라 증가할 위험인 의도하지 않은 확대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중국이 잠재적인 군사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통신 채널을 구축하자는 블링컨 장관의 제안을 거부했고 군사 간 교류가 더욱 악화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PLA의 최근 작전을 해석하는 워싱턴의 능력이 감소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큐. 블링컨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리큐 중국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베이징의 접근 방식은 미국에 대한 외교 정책과 어떻게 다릅니까? A. 중국은 세계 강대국과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단절되면 장기적인 전략적 전망이 약화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외교 제안을 거부하면 유럽연합이
화웨이와 같은 주요 중국 기술 회사의 존재를 제한하고 수출 통제를 수용하여 반도체 규모를 키우는 중국의 길을 좁히려는 유럽연합의 자급자족 의지를 높임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대서양 횡단 정렬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럽연합이 미국만큼 경제적 고려를 국가안보에 종속시키려 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문제에서 중국의 위치뿐 아니라 중국이 뒷받침하는 질서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가 브뤼셀에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EU와의 관계에서 안정의 기준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더 낙관하고 있습니다. EU 고위 관리들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저명한 유럽 지도자들의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에 대한 접근을 이룰까 걱정하는 주요 유럽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끝. 샤논 T는 더 디플로맷의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AIAIL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